자, 9월 모의고사 이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모의고사 이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당 이제 요즘 그 수능과 모의고사의 그 기조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작년 수능에서도 보셨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산을 좀 복잡하게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정수가 들어가는 그런 꼴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지수의 루트가 들어가는 꼴로 이제 변화함으로써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2의 루트 3에다가 2의 1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 여기에 루트 3 플러스 1이다라는 꼴로 이렇게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2의 8제곱이다. 지금 8제곱이라고 했나요? 네, 2제곱이다 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이제 이러한 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정수꼴로 나오던 이제 원래 이제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1번에서도 계산을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이점으로 보이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6모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기본 꼴이죠. fx를 미분해서 2를 넣어달라. 다시 얘기해서 f-2의 값을 이제 구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뭐 해주시면 돼요? f-x를 구해주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뭐 초반에 있는 문제들은 뭐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초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사실 이제 구성 자체를 잠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꼴로 나와 있는 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 계수에서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이제 간단한 계산꼴, 3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초반에는 그냥 개념적인, 그러니까 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그리고 수2 같은 경우에는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원별로 이제 문제 수를 이제 구성을 동일하게 이제 맞추려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가장 쉬운 이 개념들을 이제 포진해 놓은 이제 꼴로 보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하는 이 꼴, 뭐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복습만 잠깐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세타의 값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성질은 유지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세타가 예를 들어서 0과 90도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와 같다?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게 13분의 5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1 사인 제곱이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뭐 당연하게도 13분의 12, 뭐 52, 13은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루트를 풀려서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꼴이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된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얘분의 얘 해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문제 꼴이었습니다. 그죠? 3번까지도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꼴들이 나왔고요. 자, 4번 잠깐 보시면 연속 문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문제 수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각함수가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이제 점화식이 이제 어려운 문제 쪽에 무조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이제 그림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분적분에서도 극한 연속 미분적분, 근데 미분적분은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로 좀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극한과 연속 문제들이 쉬운 문제꼴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난이도가 이제 4점짜리면 이런 문제들 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3점짜리와 2점짜리에도 이제 극한 문제와 연속 문제를 이제 포진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꼴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극한과 연속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미분 가능성에서 아무래도 좀 어렵게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극한과 연속 부분들은 그쪽에 이제 같이 이제 흡수돼서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단편적인 이렇게 단순하게 연속 따로 극한 따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것도 1차식, 밑에 있는 것도 1차식이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항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보다 작을 때도 연속, A보다 클 때도 연속. 그러면 연속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A인 부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연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를 넣어주시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A를 넣어주심으로써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다시 얘기해서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결국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걸로 모든 상수의 A의 값의 합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두근의 합인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뭐 4번까지는 뭐 딱히 이제 뭐 설명을 할 것들이 없죠. 5번은 어떤지 볼까요?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요. 얘가 이제 미주수가 첫째 항과 공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식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제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1이 2에 A5 같은 경우에 A1 더하기 A의 D로 할게요. 4D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뒤에는 이런 꼴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앙 좀 이용할게요. 얘는 A의 9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8D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게 되면 A꼴과 D꼴 바로 나와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라는 이제 꼴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뒤쪽에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꼴들을 배제하고 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딱 그 단원에 있는 문제들만 하나의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도 얘의 극대값이 9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극대값이 나오게 되는 조건과 그 극대값을 구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다 라는 꼴로 우리는 얘가 0이 되게 되는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x가 0일 때와 2일 때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프 꼴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극대값이라고 한다는 이 얘기는 f의 0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f의 0값이 얼마다? 9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의 값이 9로 바로 이제 확정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극소값인 f2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우리가 이미 k 값을 구했죠. 여기다가 2만 대입해 주시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5번도 6번도 큰 무리 없이 이제 지나가게 됐고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낚은 거죠, 여러분.
Sn 자체를 하나의 어떤 걸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전개를 하게 될 때에는 하나의 수열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얘부터 간략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를 잠깐 보시면 S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S1에서 A1 더하기 S2에서 A2 더하기 S3에서 A3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10에서 A10까지 뺀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 SN이다라고 하는 요 수열은 AN의 합공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S1에서 A1을 뺐다라는 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S2에서 A2를 뺐다라고 하는 건 S1만 남는다는 소리겠죠. S3에서 A3를 뺀다는 건 맨 끝에 있는 세 번짝만 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S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까지 가게 되시면 S10에서 A10을 뺀다라는 건 S9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 SK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왜? 첫 번째는 0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SK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요런 꼴이겠다. 제가 지금 n과 n 플러스 1로 썼네요. k로 바뀌었으니까 k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풀 수 있죠. 1-10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가 된다. 자, 7번까지도 사실상 기본적인 이제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번인데요. 8번도요. 사실상 문제를 보시면 원래 수능 문제랑 이제 내신 문제랑 조금 이제 구분이 좀 됐었잖아요. 얘를 fx로 놓고 그리고 얘를 gx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위의 점이다. 네, 원래 수능 기조랑 좀 다르게 이제 내신형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구절이죠. 위의 점 1,2이다. 사실상 f의 1이 2다라고 하는 걸 준 상태인데 fx의 함수 자체가 이제 완전하기 때문에 1을 넣어가지고 2가 나오는지 확인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다라는 거 좀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이 gx에서도 요 점에서 접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거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겠죠. 문제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1,2에서의 접선이 그냥 단지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선과 접한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좀 필요할 겁니다. 왜? 이 접선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접선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f-1이겠네요. f-1은요, 미분에서 1을 넣어주시게 되면 3x-4라는 거 보이시고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정보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gx에서 요 접선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접선을 특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선 특정해 보시면 y-2는 마이너스 1에 x-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점에서 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점 자체는 그냥 t, GT로 특정하고 나서 문제를 풀기로 약속했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G 다시 그리고 T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4T 세제곱 플러스 3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하고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 요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4t 세제곱은 마이너스 4다. 당연히 t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분 해보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들어갔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여기 들어갔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여기다가 t 값을 넣은 t의 4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가 뭐랑도 같아야 된다? 여기다 마이너스 t 플러스 3 얘랑도 같아야 되는데 t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상태죠. 자, 그러므로 얘는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4가 된다라는 걸로 a의 값이 얼마다? 6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사실상 8번까지는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유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난이도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8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6번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나왔었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로 나눠지기 전 수능보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난이도는 좀 더 쉬워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수포자가 많아지는 요즘 이제 시대에서 그 수포자들이 조금만이라도 개념 공부를 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수를 조금 더 늘려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5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의 점수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포진함으로써 좀 점수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되게 되고, 이제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기조를 논하기는 이제 너무나 이제 초반에 있는 문제이긴 하나, 이 7번, 8번도 계산이 조금은 이제 복잡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이제 수능의 이제 기조랑 조금 이제 연관이 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무조건 이제 생각만으로 이제 사고방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친구들과 이제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수식적으로 풀어내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전에 수능들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문제꼴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8번까지, 요 3번 3점짜리 문제까지는 사실상 큰 무리 없이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풀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평가입니다. 자, 얘는 그래서 8번까지는 뭐 수능이 뭐 어쨌다 저쨌다, 모의고사가 어쨌다 저쨌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조금 이른 이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9번부터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라고 얘기하기도 좀 웃기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수능이 바뀐 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전통적이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그 전에 수능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9번이나 10번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꼴로 좀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 수능서부터 이제 조금 4점짜리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받는 어떤 그런 충격량, 중력 가속도의 어떤 충격으로 따지자면 계속 이제 1에서 2 정도로 가다가 한 4로 팍 하고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꼴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허리 부분, 제가 계속 이제 강조했었던 그 4점짜리 허리 부분에 좀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쉽게 이제 3등급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거를 조금 최대한 이렇게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함수의 주기 자체를 변형시켜가지고 나오게 되는 문제들이 보통 10번 이후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지금 9번 한 자릿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x 앞에 6분의 파이라는 거를 넣어 놓음으로써 주기도 고려해야 되고, 그 주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크기도 지금 키워놓고 뒤집어 놓은 데다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도형의 이동까지 지금 같이 결합시킨 상태에서 절대값까지 지금 넣어 놓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의도가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조금 읽어보시게 되면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2까지의 정의된 두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구간은 한 번의 주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것만 확인 한번 해보고 갈게요. 얘는 지금 주기를 판단하려고 했더니 x값에다가 무엇을 넣었을 때 2파이가 될 것인가? 12죠.
딱 0에서부터 12까지 12칸 가면 얘가 한 주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뒤집어져 있고 크기가 커졌으며 평행이동을 했지만 주기 자체는 fx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 fx하고 직선 y는 k가 만나게 되는 두 점 자체를 알파 1, 알파 2로 놨을 때 그 둘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알파 1을 알파 2 뒤쪽에다가 놓으시게 되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둘의 차이가 8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곡선 y는 gx, 얘하고 얘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역시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얘는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네, 지금 9번 문제인데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얘가 뭐에 대칭한다? 바로 이 6에 대칭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는 요 둘의 중심점인 9가 될 것이고요. 얘는 요 둘의 중심점인 3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얘를 y는 k다라고 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의 값들은 얘와 얘가 되겠네요. 얘가 알파 2, 얘가 알파 1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알파 1에서 알파 2를 뺀 게 양수가 된다는 걸로 절대값이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둘의 거리가 얼마다? 8이 된다는 걸로 문제에서 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냐면요. 얘하고 얘가 혹시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6에 뭐 한다고요? 대칭한다고요. 코사인이잖아요. 얘 지금 중간값인 6에 대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주기가 12니까. 그러면 당연히 y는 k다라고 하는 요 x축의 평행한 선에 만나게 되는 두 점 역시 6에서 대칭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겉에서 우리는 식을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느냐? 이 둘의 합이 이 녀석의 2배다. 다시 얘기해서 알파 1 플러스 알파 2가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는 8이다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연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알파 1이 20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1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요거 10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우리는 알파 1과 알파 2를 쉽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얘하고 얘를 왜 구해냈냐면요.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함수 자체가 fx였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 x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f의 2가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얘기하는 걸 텐데 걔가 k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알파 1과 알파 2의 값을 특정한 거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 몇 도죠? 60도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네요. 얘가 지금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gx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이 gx는요,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300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하고 k하고 교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는 k, 다시 얘기해서 는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넘겨줄게요. 얘는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구해달라. 네, 다시 뭐가 됐어요? 얘 지금 다시 fx 돼버렸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f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을 지나고 있는 선. 이 둘을 만나게 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뭐가 된다? 베타 2와 베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사실 이거는 코사인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 이동거리와 이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4가 될 거고요. 얘는요, 8이 되겠네요. 그래야지 한 칸, 한 칸, 그리고 한 칸, 한 칸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자체는 베타 1과 베타 2를 구하시기만 하면 구할 수 있었죠. 자,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 여기에서 요거를 뺐을 때 8에서 4가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 지금 그래프로 풀면 문제가 바로 풀리게 되는 건데, 사실상 9번 문제 치고는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가 조금 어땠습니까? 조금 바운더리가 좀 넓었네요.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크게 배수를 한 것들을 식을 이동해서 식을 변형시켜서 원래 fx와 맞춰주는 이 작업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했을지 모르나, 원래대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 베타1과 베타2를 구하는 방식 역시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들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9번 문제는 원래 우리가 4점짜리 맨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난이도보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8번까지 어찌어찌 풀고 9번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좀, 이번 9월 모의고사 조금 어렵나? 라는 선입견을 갖게끔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9월 모의고사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9월 모의고사는 지금 전혀 어렵지가 않았는데, 평소에 나오던 그 점수대만큼 등급컷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았고, 뭐 불수능이나 어떤 애 이번 수능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구성 자체가 조금 바뀐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처럼 가장 쉬운 문제를 4점짜리 가장 앞쪽에 있는 문제에다가 놓은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4점들이 거의 대부분이 난이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다들 조금씩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킬러나 준킬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킬러다, 준킬러다라고 하는 건 문제 번호 때문에 제가 가끔씩 쓰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이제 그런 단어로 쓰는 것 뿐이지, 가장 마지막 문제가 킬러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규칙은 예전에 깨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13번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평이 가장 많아요. 이따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수직선 위에 있는 A 하고 시각 t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원점을 출발해서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수직선 나왔고요. t 나왔고 속도 거리 나오는 거 보면, 네, 이건 지금 미분 활용해서 속도 가속도에 있는 문제를, 뭐 근데 사실 적분 활용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죠. 뒤쪽에 있는 거랑 뭐 계속 연결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럴 때 이 시각 t에서의 p의 속도를 vt라고 할 때 속도를 줬습니다. a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t는 2에서 점 p와 점 a 사이 거리가 10이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수직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6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입니다. 얘는 지금 뭐 x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얘는 지금 t축이 아니라 x축인 수직선을 지금 그린 것 뿐이에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건 조금 이따 따로 그릴 거고요. 얘는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녀석입니다. 얘가 지금 점 A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원점은 여기에 있어요. 자, 원점이 여기 있는데, 이런 꼴로 나옵니다. 자,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2차식의 근자체가 3분의 A가 될 거고요. 당연히 얘는 VT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는 지금 0,0도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고 있죠, 여러분? 얘는 지금 계속 증가 함수가 된다
다시 얘기해서 뭐 사실 원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얘가 그냥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녀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x의 거리 공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증인 거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분이 없어요. 속도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계속 어떻게 된다? 증가하기만 한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시각 t가 2일 때 p하고 a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됐대요? 10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때의 x의 좌표는 얼마겠어요? 16이겠죠. 이 둘의 거리의 차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시각이 얼마래요? t2랍니다. 자, 여기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2초일 때 얘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직선과 요 거리 그래프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를 넣었을 때 16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적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x의 t를 구하기 위해서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t 제곱, 그리고 여기 상수는 0이에요. 어차피 원점 지나니까요. 요 거리에 관한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속도의 식을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2가 들어갔을 때, t에 2가 들어갔을 때 16이다. 네, 얘는 x의 2가 16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좌표를 지난다라는 걸로 a의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a는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간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10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9번 문제가 10번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냐? 뭐 사실 요즘 기조로 따지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 9번이 조금 더, 그러니까는 무조건 9번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가 더 어려울 것이다, 쉬울 것이다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 9번과 10번, 9번이 어려웠으니까 10번도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선입견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번이 어려웠으면, 9번이 어렵구나. 10번이 쉬우면, 10번은 쉽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수에 대해서 번호가 커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런 건 이제 없어요. 극초반에 있는 3점짜리와 4점짜리의 차이는 번호 수에, 번호가 커지기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문제의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로 생각하셔야 되고, 4점짜리들끼리는 누가 더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제 번호의 순서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기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이제 사실 요것도 이제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제곱근의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있는 수능에서 자주 나왔었던 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곱근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재작년까지는 이런 제곱근 문제는 안 나와야 되더라고요. 걸르고 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옛날에 있는 한 10년 전 수능처럼 이제 4점짜리 문제에서도 이제 제곱근이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 능력이 조금 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조를 따라가는 이제 문제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4점짜리 이제 완전 중간에 제곱근 문제가 나왔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다라고 하는 애가 x에 n이 들어갔을 때 루트 3의 fn, 얘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요.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잘 봐요. 뭐뭐의 4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x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그 녀석의 4제곱이 뭐랑 같다? 루트 3의 f의 n과 같다라는 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고요. 저 사실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얘를 그냥 b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의 4제곱이 얘가 된다. 그게 얘의 4제곱근이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fn이 뭐였냐? 얘가 n으로 바뀐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어떤 녀석인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서 얘를 뭐로 할까요? Z로 할까요? Z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B의 4제곱 마이너스 Z가 0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Z의 4제곱이 얘다?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얘로 생각을 했을 경우엔 얘는요 B의 제곱 Z의 제곱하고 B 플러스 Z B 마이너스 Z로 사실상 무슨 수와 무슨 수가 제곱이 되었을 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둘의 합이 이 둘이 둘 다 0이 아니고서야 얘가 0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 얘는 지금 0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0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곱수인데 어떻게 0이 되겠어? 그럼 얘는 지금 0을 만들 수가 없고 얘만 된다. 다시 얘기해서 B가 뭐랑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Z와 같다라는 이러한 녀석을 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Z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얘가 뭐다? Z 4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얘는 4분의 1 그러니까 루트 3에 근데 얘도 이렇게 할게요. 3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다 라고 하는 거에 4분의 1을 한 게 뭐다? z인데 이 z가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녀석까지 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자, 보세요. 실수인 게 z하고 마이너스 z였죠? 이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z 제곱이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얘는 z 제곱이 얼마란 소리입니까? 9가 된다는 소리예요. z는 얼마란 소리예요? 3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가 3이란 얘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지워줘도 되겠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갈 테니까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얘가 얼마면 된다는 소리예요? 1이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텐데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8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n-2의 제곱이 k-8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연수 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2에서 뭐 한 거?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들어갔을 때 제곱을 해서 똑같은 값을 만들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1과 3 1 들어가도 1 되고요. 3 들어가도 1 되죠. 0과 4 0 들어가도 4 되고요. 4 들어가도 4 됩니다. 그러니까 2를 뭐로 보는 거예요? 대칭점으로 봐서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녀석이 돼버리면, 작거나 같은 녀석이 돼버리면 더 이상 얘는 자연수가 아니게 되죠. 둘 다 자연수인 건 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n이 1이거나 3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k죠. 1을 넣어주시면 1이 k-8을 얘기하는 거구나. k는 9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11번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는 뭔가 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가지고 이제 할 때는 조금 복잡해져 보이는 문제로 보이나 사실상 얘는 그냥 뭐로 해도 돼요? 그냥 냅다 넣어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수식을 제가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나 그냥 fn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모두 곱한 게 얘라고? 라는 걸로 루트의 3의 f의 n에 뭐 4분의 1이랑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fn에 뭐 4분의 1이 얘가 마이너스 9란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fn을 구해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문제 구성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되게 좋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으나 그래도 이제 11번에서 제곱근이 나왔던 이제 신선한 문제 유형이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문제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적분을 이제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류로 이제 길이를 가지고 뭐 극한값을 구하고 그 길이에 이제 두 개의 이제 근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익숙할지 모르나 이제 수투만 하고 있었던 이제 확통을 이제 선택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 엔제 같은 거 문제 풀 때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2009년, 2010년 뭐 이럴 때 나왔었던 이제 문제들이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나올 문제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있었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재활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형에서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이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80유형 정도만 해도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유형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문제를 내는 사람도 동일한 문제들만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 예전에 냈었던 문제들을 이제 보통 뭐 1년 전, 2년 전에 냈던 문제는 이제 그대로 안 쓰는 게 이제 국룰이었으나 이제 한 10년 전에 있는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이제 뽑아다가 이런 류의 문제들을 이제 내도 이제 얘들이 모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뽑아다가 문제를 재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1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난이도가 뭐 높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9번이 조금 더 얘보다는 9번이 더 좀 까다롭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얘가 이제 y는 x 플러스 t라고 하는 거랑 y는 x 제곱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지금 y는 x 플러스 t와 y는 x 제곱의 교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점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y는 x제곱이야. 이 값은 알파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근이 되었으면 얘랑 똑같은 y축에 있는 요 녀석의 값 역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 대칭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만 하다면 여기에 있는 요 거리가 얘에서 얘 빼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걸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애는 얘네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건 확인이 되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요거의 제곱은요. 요거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는 거였습니다. 뭐 이런 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근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t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t가 되겠네요. 자, 확인되십니까? 그럼 얘는요, 결국 1 플러스 4t라고 하는 애의 루트를 씌운 꼴밖에 안 되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그럼 사실 문제가 이제 끝난 거죠. AH랑 CH를 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얘에서 얘를 뺀 값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에 AH 루트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얘는 결국 얘에서 얘 4t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얘는 요렇게 약분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2분의 4 답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2번이었어요. 1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봤었던 이제 9번 문제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던 문제보다 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길이만 특정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였죠. 근데 이제 얘는 얘하고 얘가 대칭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문제꼴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직관적인 방식들, 뭐 비율이라든지 뭐 대칭이라든지 우함수, 기함수의 어떤 이제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기조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수능 준비를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시킬 수가 없었는데 9번 문제에서는 12번 문제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했던 이제 방향대로 이제 문제가 나온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3번입니다.